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대, 코스닥은 0.8%대, 2,400선과 800선에 안착하기 위한 움직임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FOMC 회의를 살펴봐야 되는 내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되고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다시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또 2차 전지가 갑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셀업체나 그리고 소재업체 그리고 폐배터리 할 것 없이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돌아가는 시장의 양상. 과연 이제 FOMC 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할지 오늘도 저희 증시 파워 10에서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90초 안에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좋은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매수가 알고 싶다. 아니면 어느 정도 눈높이 목표가를 잡아야 할지,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좋은 전망이 있는지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시작으로 덕산네오룩스, KPS, 제로투세븐, 하이브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주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로보티즈, 인텔리안테크, 캠트로닉스, 한주 라이트메탈, PSK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나 방법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바로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지 반종민 소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네, 이 신성 델타테크는 그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 생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한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폴란드 생산 법인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2차 전지 부품 제조 사업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땐 2차 전지 섹터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영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LG 및 현대차의 그 로봇 사업 기대감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 및 의료 헬스케어 또 자율주행 분야 서비스용 로봇까지 좀 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로서 굉장히 좀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테마로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는 테마들에 다 모든 게 엮여 있는 테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1월부터 주가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위에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좀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그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평선이 지금 다 우상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1,900원에서 그 12,000원대에 지금 두터운 매물대에 진입을 하면서 그 돌파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봤을 때 돌파를 한다면 위에 우상향에는 네, 땡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바로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지 말씀을 로보티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보티지는 아시다시피 서비스 로봇과 액추에이터를 좀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이 전부터 LG전자가 지분 7.86%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려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어제도 LG U+에서 이 서비스 로봇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들도 나왔고 같은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이 로보티지의 성장성이 앞으로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와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집개미 같은 경우에는 로봇 8까지 확보를 되어 있고 층간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뭐 호텔이나 뭐 캠핑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향후에 미국 진출까지 좀 염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제도 하나 좀 나왔죠. 지능형 로봇법 산자위 소위를 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로보티즈 이태근 전문가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종민 소장 및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예, 이 덕산 네오룩스 그러니까 OLED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주 거래처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그러니까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굉장히 좀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와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저점 갱신 후에 상승과 하락을 기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는 우상향 추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만 잘 돌파를 해 나간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39,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지지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아래때까지 이탈하기는 지금 시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좀 매수도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기간과 외인의 수급이 계속 교차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을 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타이밍 좋게 종목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이번엔 이태근 전문가님. 네, 두 번째로 인텔리안테크 말씀을 인텔리안테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 사용되는 안테나라든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류 선박들의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선박들의 이 폭발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인텔리안테크의 이 안테나라든지 저궤도 위성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상용 초소형 위성 송신국 안테나 수요가 올해도 이제 호실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저궤도나 이제 중궤도 안테나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고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저궤도 쪽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648개의 위성을 배치를 했고요. 이제 남은 2차례 정도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다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좀 진행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궤도 안테나를 활용한 이 테스트에서 이제 한국에 좀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유사한 수준까지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텔리안테크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함께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그 세 번째 종목은 바로 KPS입니다. KPS. 네, 이 KPS는 그 역시나 아까 던산 레오독스처럼 OLED 장비 개발 업체인데, 사실 이게 OLED 장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와 또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에 그 영풍과 SM그룹을 제치고 세기 니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그 100% 자회사로 좀 편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폐배터리 관련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언제 그러면 반영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올해 4월부터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이 기업이 KPT를 통해서 기술 부설 연구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의료기기, 의약품, 헬스케어 등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내역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간암 조기 진단 키트를 좀 승인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이러한 그 간암 관련된 진단 키트는 1분기 중에 제품 개발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PS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준비를 해왔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주 부품, 그리고 뭐 충전, 무선 충전,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만큼 매출 비중이 다양하게 골고루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6세대 라인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OLED 후공정 시각에 대응 중인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좀 챙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향후에 IT 8세대 OLED 쪽에도 후공정 시각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사실 지금 이제 이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면 뭐 13,000원대부터 지금 꾸준히 올라와 있어서 23,000원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에 대한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OLED 시각 과정을 이 캠트로닉스가 사업을 좀 진행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가 생각보다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자율주행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로봇이랑 연결되고 또 2차 전지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까지도 우리가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저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로투세븐을 좀 제로 한번 투 더 세븐? 갖고 네. 왔고요. 유아 아동용 스킨케어 및 포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2년 영업이익이 93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로서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 근무제 확대에 대한 방안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나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난임 치료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그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받았던 제로투 세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인구 감소를 위한 그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연계점,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제로투 세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3월부터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그 8,700원부터 9,000원 사이대 그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로투 세븐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반 소장님의 목이 또 위태위태합니다. 자, 천천히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뭐 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였던 그 거래량이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왔던 그런 네.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초경량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 1호 알루미늄 주조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알루미늄 초경량 부품들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뭐 산타페 차종이라든지 펠리세이드 그리고 뭐 플래그십 모델인 뭐 제네시스나 G80, G90 이런 곳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유럽 공장에 어떻게 보면 이 납품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 공장 설비에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유럽 쪽 뭐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유럽 현지에서 이제 수주를 좀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따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핵심 부품들을 납품을 좀 수주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년까지 GM과 내연기관 엔진 부품 내종을 2,400억 규모를 계약을 조금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배터리 케이스나 배터리 하우징 등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SM 지분 분쟁의 마무리에 따른 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 엔터로서는 그 역사가 SM은 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뭐 엔터 쪽에서 국내 엔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카카오의 오버이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 하이브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그때 당시 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이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4월, 5월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야외에 놀러 가기도 좋은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뭐 황사 미세먼지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이 좀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그 르세라핌이 4, 5월에 컴백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가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 전일 뭐 중국 텐센트 엔터가 국내 뭐 기획사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확한 사업성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은 뭐 크게 영향력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및 한한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하이브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함께 5가지 종목을 소개받았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PSK입니다. PSK. 사실 PSK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죠. 이제 반도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각,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1등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그런 위치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실적이 하회된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로 실적들이 이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1분기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이 언제가 좀 저점이냐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 뭐 어제도 뭐 발표가 좀 나왔다시피 2, 3분기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삼성의 P3 디램이라든지 로직향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로 좀 이연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로직향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신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다시 한번 PSK에게 안정적인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PSK까지 10가지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은행주와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추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0.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8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관련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언급을 하면서 밤사이 뉴욕에서는 은행주들이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은행협회 연설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할 경우에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VB 사태 직후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소규모 은행들이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을 하거나 혹은 뱅크런 사태가 전염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조치가 특정 은행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위기에 놓이게 될 경우에 유사한 조치가 보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 같은 발언에 미국 은행권 우려는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은행 관련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KB금융과 JB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가 1% 전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A프로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A프로가 LG 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프로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LG 엔솔과 2차 전지 활성화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3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고요. 계약 금액은 12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도 A프로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2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프로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적자폭도 축소가 되는 등 실적이 다각도에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는요. 올해도 매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프로의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A프로는 현재 4.7% 오르면서 12,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3,000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광무를 보실 텐데요. 지난해 12년 만에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튬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에 광무는 리튬이온 유통 사업에 진출했고요. 지금까지 단계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광무의 2차 전지 사업 매출은 535억 원을 기록했는데 사업부 출범 첫 해부터 성공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객사를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때문에 소재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업계 관측인데요. 이런 가운데 광무는 올해 단순 소재 유통 기업에서 벗어나서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등 이 다각도를 아우르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와 또 M&A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럼 현재 주가 흐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는 현재 12.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8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3,800원대까지도 올랐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10가지 종목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스피드 종목 10 이번째 두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와 비추로테크, YG엔터테인먼트, 데브시스터즈, AD테크놀로지 이렇게 5가지 픽해 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한스바이오메드, 로보스타, 솔루엠, 더구전자, 그린케미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또 방법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6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네, 이 현대무벡스는 그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사실상 현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네이버 랩스 그러니까 네이버와 협력을 해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로봇포트를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물류 자동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올해 그 4월 그러니까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그 LG 화학 양극재 공장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된 그 로봇 수주 사업과 관련된 부문에서도 좀 전반 산업에서 영역을 좀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거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작년 그 4월에 이 현대무벡스가 세계 최초 그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좀 상용화를 했었던 네. 이력이 있었거든요.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관련된 그 네이버 그 로봇 건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작년에 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와 연계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월부터 지금 우상향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위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상승 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네.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우리가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리프팅 실, 그리고 인체 조직 이식제, 그리고 실리콘 부형물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업체. 네. 그리고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부터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용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수술 건수들이 계속 조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뭐 독보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민트 리프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트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품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은 이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민트 리프트 제품을 통해서 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판로들을 계속 좀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위고 그룹과 5대5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인체 조직 이식제 역시 중국 판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이번 7번째 종목은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네, 이 비츠로테크는 그 자동 질환 개폐기 및 진공 그 차단기 등의 그 전력기기 등을 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12월 그 자회사 그 비츠로 넥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츠로 넥스텍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관련된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345억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비츠로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로서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5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뭐 항공주 그 우주 항공 섹터들이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네. 5월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러한 그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5월까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월부터 외인과 그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10월까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가 작년 네. 10월까지 좋지 않았다가 추세 저항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 이 수급 주체로 끌어올린 것은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될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까지 반 소장님의 종목 설명 들었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네, 아까 로보티즈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엔 로보스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큰 네. 그림에서는 뭐 같은 로봇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좀 세분하게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로보스타도 갖고 와봤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 로보티즈 같은 경우 서비스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면 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이제 제조 시설, 자동화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 이제 산업용 로봇들을 제조를 하고 설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2018년에 이제 LG전자가 33%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LG가 로봇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삼성이 로봇 사업을 지금 진출하게 된다. 네.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좀 움직이고, 현대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로봇 산업에 좀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 공장에 수직 다관절 로봇들을 생산을 하고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말고도 현재는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공정에 로봇들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로보스타까지 설명 드렸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7번째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지금 그 8번째네요. 네, 8번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좀 죄송하고요.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고 그 음반 및 음원들 관련된 엔터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좀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신인 그 걸그룹이 좀 데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베이비몬스터인데 네. 베이비몬스터는 정확하게 나와 봐야지만 좀 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걸그룹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어느 리포트에서 보니까는 그 보석함이 열릴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트레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트레저가 그렇게 뭐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는 그 블랙핑크 월드 투어 14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트레저 역시 뭐 일본 아시아 투어 10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한 콘서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는데 네. 8월 27일 그러니까 올해 8월 27일에 그 블랙핑크 재계약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트레저 그 컴백으로 인해서 그 노래가 직진이었는데 직진하듯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양현석 그 CP의 복귀에 통해서 올라갔다 보니 땡. 좀 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YG 엔터테인먼트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네, 솔로엠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이 전자 제품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워 모듈이나 튜너 그리고 ESL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ESL을 이 솔로엠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ESL 같은 경우에는 가격 표시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 우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도 예전에는 다 바코드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전자 태그 형식으로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전 세계 3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솔로엠이 3위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솔로엠이 네. 실적 성장을 이루면서 2위까지 랭크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LS 부분 성장률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높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가 성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8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도 이미 조단위 1조가 좀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원 선부터 25,000원 선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들의 판매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땡. 네. 하반기에는 땡입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환정민 소장님. 네, 데브 시스터즈고요. 데브 시스터즈. 네, 사실 이게 모바일 게임 그 운영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난 사업연도가 연결 그 영업 손실 199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 동사 그 쿠키런이 그 쿠키런 킹덤인데 이게 중국 판호 발급을 통해서 전일 굉장히 급상승한 다음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네.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지난달 그 28일 신작 그 데드사이드 클럽을 클럽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좀 효과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상황과 그 게임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좀 더 기다렸다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 1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굉장히 판호 발급에 의해서 올라왔기는 했지만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을 받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셨다가 45,000원대 부근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일부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가격이 내려왔을 때 한번 잡자라는 전략 구체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네.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네. 뭐 더구전자는 다들 좀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프너나 브라켓 같은 경우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고 이 LG 이노텍이 애플 쪽에 좀 공급을 하는 이런 수순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4분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뭐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애플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판매량 같은 부분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구전자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차트만 봐도 알다시피 저점 부분부터 꾸준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고 신고점을 좀 경신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멘텀까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본다고 하면 더구전자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조금 보셔야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분기 실적 호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플이라든지 LG 이노텍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증가되고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보단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시너지가 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신규 공장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더구전자까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 하나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반정민 소장님. 네, 그 마지막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고요. AD 테크놀로지. 네, 이 AD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요구를 받아서 IP 업체의 특징 그리고 IP 파운드리 업체인 그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러한 포인트보다는 지난 2월에 그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M&A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형성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가온칩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역시 이 AD 테크놀로지 역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2009년 때 TSMC를 통해서 VCA 선정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을 했었습니다. 노하우를 축적을 했었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DSP 협력 파트너사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좀 네네.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삼성 그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이슈를 계속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겠고요. 만약에 이 22,000원 이하대 22,000원대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데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시세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역시 매수하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그린 케미칼입니다. 그린 케미칼. 뭐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유기 화학 제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기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하고 연결이 조금 되는데 배터리 소재, 전해액, 유기 용매를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 리튬염, 첨가제, 유기 용매가 같이 만들어져서 이제 전해액을 좀 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기 용매가 전해액의 원가의 30%를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화학 제품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 해외에서 조금 수입을 조금 의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린 케미칼이 이제 유기 용매를 만듦으로써 아무래도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시제품을 이 고객사들하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기용매의 핵심 소재 에틸렌 카보네이트나 그 디메틸 카보네이트를 이미 만들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카보네이트 화학 물질 같은 경우 국내에서 그린 케미칼과 롯데 케미칼 두 곳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중소형 중에서 그린 케미칼의 성장성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린 케미칼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하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취지로 이렇게 릴레이를 진행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좀 선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판 소장님. 예, 제 탑픽은 그 AD 테크놀로지고요. AD 네,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2,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이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22,000원 이하,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22,000원 이하 아래로 내려갔을 때 좀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린 케미칼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윗꼬리를 조금 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매물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네네.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13,000원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이 좀 깨지는 자리 9,600원까지 손절 라인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탑픽 골라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와 그린 케미칼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서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에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